그러면 우리 그 참여하신 두 회사의 이번 M3링콕 참여 이후에 어떤 성과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의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링크드인 메신저로 질문이 엄청 들어오는데 이게 이메일이면 뭐 나름 그 정리된 문구를 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 링크드인 메신저는 이게 즉흥적으로 어. 이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힘들고. 근데 그래서 이제 메모장 띄워놓고 FAQ처럼 미리 만들어놓고 복사해 붙이기 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그것도 있는데요. 방법이네요. 네네네. 그 링크드인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사실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란 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 뭐그 집의 식구들부터 해서 왜냐면 링크드인에 제 개인적인 사진도 좀 있다 보니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또 조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 첨언을 드리면 그 한국의 많은 이제 그 대표님들이 영어를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잘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빠른 대응이 더 중요하지. 맞습니다. 네. 멋진 영어보다는 동의합니다. 빠르게 짧게라도 던져놓고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이 그걸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완벽한 답을 드리고자 시간을 오래 끄세요. 그럼 거긴 못 기다리죠. 사실 저기 한국 NFC 같은 경우도 진짜 어려운 게임을 하고 계세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파이낸셜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 또 몇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니체 솔루션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앱 가지고 포스도 하고 팔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걸 갖고 계신 분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미 포스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걸 또 써야 될 그 시장이 크지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말씀하신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실제 인프라가 20-30%도 안 깔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 현찰 장사밖에는 못하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건 다 디지털로 넘어갔거든요. 아마 폭발적으로 인기가 이제 있으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국내보다는 네. 그렇죠. 해외가 훨씬 더 성장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베를린도 인프라가 2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거기 계속 현금을 계속 보유해야 되고요. 어.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시는 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유럽만 오셔도 코스하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더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아니 소프트웨어 포스니까, 소프트웨어 포스니까 그냥 바로 네, 메타버스로 바로, 넘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맞습니다.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앱만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포스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하기는 좀 쉽습니다. 어. 기존의 가맹점들은 이 장비들을 사고 네. 뭔가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야 뭐 스마트폰에 설치만 하면 되니까요. 포스가 선점의 효과를 누리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기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니콘 팩토리가 어제 냈던 기사 중에 데카콘에 이른 기업들이 분야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67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0-40%가 핀테크 쪽으로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해서 훨씬 더 향후에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거 생각하고 8년 전에 창업했는데 아직 8년째 스타트업이라 네. 이제는 좀 결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데카콘들이 썼던 전략들이 그 구글이나 이런 쪽이 썼던 전략과 비슷한데 블리츠라는 스케일업 전략인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속도만 보는 그런 사업 전략을 펼쳐서 데카콘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긴 했었거든요.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센터장님께서 가자 하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험지 좋아합니다. 저희가 본투글로벌과 몇 번 해외 전시회도 나가보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투글로벌하고 같이 가면 해외 현지에서 이렇게 모이는 식사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아, 그 이상하게 다른 곳하고 같이 가면 이제 저녁에 저녁에 같이 하러 모여서 김치찌개하고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자리가 있죠. 저 높으신 분 건배사 한 번도 들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네. 몬투글로벌하고는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다. 예, 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나간 김에 현지 업체 만나고 미팅하기도 바쁜데 왜 우리끼리 모여서 하냐? 아, 그 시간에 그 업체들 더 만나고 해라.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아군끼리는 공격을 안 합니다. 네. 사실은 그 현지에 짧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때 낮에 만났던 클라이언트랑 한 번 더 노트장을 찍고 근데 그 시간을 만약 호텔에 계시다 그러면 그날 사업이 잘 안 되신 거예요. 좋은 노하우를 말씀해 주신 게 전시회를 나갔더라 할지라도 저녁에는 낮에 만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저녁 자리를 같이 하라. 그것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뭐 많은 기대를 하고 가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이 이제 유럽에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었는데 싱텔이라는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넘버 1 텔레콤을 만나게 됐고요. 또 아주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이치텔레콤한테 계속 이루려고 했던 게 클라우드 게이밍을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게이밍 쪽으로 VR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와서 살짝 그게 늦어지긴 했지만 그거 진행하고 있었고 근데 딱 싱가포르 텔레콤이 똑같이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네들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도이치텔레콤도 해보고 SK텔레콤도 하고 있는데라고 하니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밥 숟가락 얻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나가보면 느낀 것 중에 좋은 거는 또 한국에 또 좋은 회사들 또 만나게 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같이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이제 털이 친해지고 한 번 더 솔루션을 보다 보니까 계속 같이 파트너십을 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말씀하시던 중에 그 4D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회사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회사는 그쪽 싱가포르의 가장 큰 국부 펀드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머시브 캐스트 법인장께서 말씀하신 회사 내용이 두 개가 섞인 것 같은데요. 하나가 4D 리플레이라는 회사고 하나가 스마트 레이더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4D 리플레이가 막 강하게 지금 그날 상도 타셨고 네. 맞아요. 예. 관심도가 높으셨는데 스마트 레이더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번에 거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 레이더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누군가가 소위 우리가 SI라고 하죠.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이 가져다가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IBM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러브콜이 온 것 같아요. 같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열심히 기분 좋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모든 회사가 다 조금씩 성과는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라서 네네네.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들은 다 좋았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둘째 날 늦은 오후에 해외 스타트업과 K 스타트업들이 같이 그 스타트업 경진대 네. 보통 말하는 IR 피칭을 했는데 그때 1등을 K 스타트업들이 다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근데 심사 방식이 좀 달랐던 것이 온라인 총중 심사가 같이 반영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한 10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심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점수를 합산해서 나온 게 그렇게 나와서 조금 고무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조금 차별해서 했던 건 뭐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어떤 기관이 행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우리가 한번 극복을 해보자. 왜 우리가 꼭 한국 기업만 데려가서 한국 기업만 보여주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요번에 다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업이 올해 상대적으로 더 못 들어갔어요. 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네. 싱가포르 기업, 말레이시아 기업 뭐 다 들어오고 유니콘 기업도 일부러 저희가 동남아시아 유니콘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한국 유니콘 기업은 레벨이 다르다. 니들도 와봐.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간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가도 우리가 아무 개입을 안 했습니다. 진짜 뭐 제대로 한번 보자. 그래서 걱정했던 건 우리 기업이 하나도 안 되면 어떡하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보는 시각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로 확장해 나가면 상대적으로 저희 걸 더 빛나게 해서 이제 그들도 좀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진검승부 하셨네요. 그래서 네. 도박을 했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진짜. 이번 때 참여하시면서 혹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를 꼭 한번 가고 싶어요. 저희는 동남아 이쪽이 사실 타겟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코로나 방역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아쉬운 건 없었고요. 좀 더 많은 만남을 주선해 주셔가지고 좋은 미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행사에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 세 곳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염두에 둔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저희 이머시브 캐스트는 유럽을 가장 큰 마켓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독일이 유럽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저희가 미국도 진출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버라이전이나 AT&T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큰 회사이기도 하고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럽은 조금 덜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기가 수월하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시장에서 다시 미국도 갈 수 있고 동남아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간과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안착을 하니까 덕분에 이제 여러 정보 조직에서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앞으로의 우리 사업 어떻게 커갈 것 같다라는 어떤 상상을 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상의 날에 약간만 들려주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판매나 유통을 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보들과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과 어떤 형태의 로열티 계약이든 아니면 공급 계약이든 화이트 라벨링 계약이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꿈꾸는 거는 사실 현지의 로컬 업체들이 가장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판매를 위탁해서 저희 솔루션이 중소소상공인들 스마트폰에 깔리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상상을 그때 오신 분들의 거의 절반은 그런 상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느냐,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고. 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있었고 많은 부스 참여 업체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16곳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제가 그때 패널 토론 때 들었던 게 기술 창업 회사가 몇 개다고 얘기했더니 그 싱가포르 신텔에 있는 분이 깜짝 놀랐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들께 한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나가기보다는 한국에 오셔서 보시라. 그럼 더 많은 기업들을 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M360을 한국에서 한번 개최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센터장님 좀 아쉬운 거 없으셨어요? 저희는 늘 아쉬운 게 뭐냐면 더 많은 기업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꼭 말씀 항공료, 참가비, 숙박비를 대주면서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번 하이브리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6개 정도 업체는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여기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회를 드릴 테니 자비가 가능하시냐.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비로 오셨어요. 우리의 현 시스템이 아쉬웠던 건 정부 주도 좋긴 한데 모든 비용을 다 정부가 돼서 가지 않으면 나 안 가. 그럼 이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인가 아닌가? 우리 같은 기관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화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정말 사업이 될 것 같으면 본인 돈에 두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몇십 배 큰 사이즈로 소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씩 한번 늘려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쉬웠던 게 그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로 가야 되지? 모든 나라는 지금도 한국을 배우려고 그러고 한국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번 다른 나라 스타트업도 같이 품어서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한국에서 하는데 우리 기업끼리만 하겠다 그러면 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키워야 되고 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그래도 1년 안에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한번 주최를 여기서 하고 그 많은 통신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그럼 또 압니까? 한국 통신사들도 약간 또 긴장을 하시게 될지. 그럴 수 저는 있겠네요. 뭐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뭐 경쟁을 붙인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좀 새로운 형태의 긴장감 그리고 좀 편한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또 똑같은 공간입니다. 네, 네. K 무비가 또 한창 인기가 있고 K 푸드라고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한류 문화에 좀 K 스타트업도 같이 편승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우리 진격의 K 스타트업 세계로 연중 기획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두 분은 이제 해외 파트너들을 같이 한 팀씩 데리고 나와서 예쁘다. 네,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성과 나왔다, 이렇게 해서 사업 키웠고 우리 이렇게 매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투 글로벌 센터도 계속해서 K 스타트업 응원해 주시고요. 머니투데이 유니콘 팩토리도 계속 K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